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오전 4시 50분입니다.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은 늦겠지만, 저희 단톡방의 공방은 일단 단타는 정상을 했습니다. 단타와 장투에 대한 시드를 적당히 분할하셔서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도 농사형 분할 매수이죠. 뭐 한 20% 정도 빠질 가능성을 계산을 하고 이번 달도 사고 다음 달도 사고 뭐 이렇게 사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단타라는 것은 철저히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시황이 장단에 따라서 말이 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이제 저것도 이제 차트 공부가 아니라도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단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장투 시는 좀 비중을 줄이고 잔타는 좀 비중 가벼운 지정으로 노력하자. 그렇죠? 그런 부분과 그 장투 줄였던 장투 시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추세 깨질 때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메인 추세, 메이저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월봉상 사이클을 만들어서 크게 상승을 시켜줬기 때문에 4월에 대한 조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조정보다는 뭐 적당한 조정 정도로서 좀 바람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적당한 조정이 일부 알트코인들은 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클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기가 빨리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잖아요. 예전에 이제 3, 4년 전에 제가 주봉 파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커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월봉 파동이 움직인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섬세한 매매를 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뭐 섬세하게 하실 거면 완전히 좀 공부를 한 상태에서 타점을 노리면서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제 타점 탁탁탁 먹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올바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몰번 파동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나올 마지막 상승 파동을 한번 천천히 이제 기다리면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저희 단톡방 분들에서 여러분 뉴스를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인데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저희 전체 공개 단톡방이 예전에 600명이 넘게 있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종의 그 사기꾼들처럼 리딩을 하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막 선동하고 또 나 틀렸다고 뭐라 하고 하면은 강퇴시키고 이러지 않거든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걔들 다 강퇴시키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시고 뭐 나한테 물렸던 정보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그러다 보면 제가 시간이 날 때 또 컨텐츠를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막 보여주세요라기보다는 내가 공부했던 종목들 같이 이제 연구해 나가고 항상 생각은 어떻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제 실력들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아마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뭐 제 제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좋네요. 그죠? 그래서 영용이 나르샤를 보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 거기나 동방쌍용 아저씨 계시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글로벌 뉴스, 한국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한국은행 10월 이전에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네, 이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함부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자, 옛날로 좀 돌아가 볼까? 우리는 금리 인상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미국은 가만히 왜 우리부터 뭐 금리 인상을 하냐.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0.25씩 천천히 올리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올렸어요. 금리를. 이렇게 올렸죠. 근데 미국은, 그죠? 미국은 급하게 올렸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런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부러지는 경제가 남아야 되는 걸 맞았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중국을 공격을 하면서 중국의 또 자본을 끌어당기면서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가적 리스크를 잘 막아냈어요. 중국 돈을 뽑아먹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또 한 몫을 했죠. 우리가 과거엔 중국과 굉장히 밀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빨아먹었고 잘 버텨냈고 어쨌든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아마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위치를 보고 이렇게 말려나갈 겁니다. 요 순간이 한국 증시가 아주 중요하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 증시가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 2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뭐 암세포 정밀 타격, 꿈의 항암제 이런 것들 좋은 뉴스도 있죠. 아까 뭐 환경 이슈들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가슴 아파하셨는데 좋은 뉴스도 있죠. 저는 그래서 안보험이 없습니다. 안보험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 좀 많이 있었는데 다 해제해버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만 딱 이제 해놨습니다. 자, 괜찮겠죠, 그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뭐 농업촌 예기금지자 지원 논란 뭐 저저저고 되어 있네요. 문득 그 일본 여행 한국 사람이 이제 헌터컵을 슈퍼컵을 타고 일본 일주를 하는 걸 봤는데 일본의 그런 시골 마을들로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마을도 있더. 그 허수아비 마을이라고 그런 데도 있었고 근데 다 가는 데마다 다 노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조용한 마을들에서 일본이 그 정도인데 한국은 몇십 년 뒤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걱정도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가 뭐 말까 할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시대적 흐름들은 잘 체크해 놓고 있자고요. 들어놓은 중국 청년들 중국어 시한폭탄 됐다. 요거랑 완전히 좀 다르죠. 어디 갔냐? 몇 개의 뉴스랑 반대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뭐 맞습니다. 그죠? 중국의 이제 청년들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문제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의 저성장 그리고 이제 저출산보다는 중국이 더 심하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늦어요. 걔네들은 사이클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미 돌입을 했다면 얘네들은 이제 지금부터 돌입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엄청난 농민공 세대에서 한 단여만 낳자 이런 얘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 걔네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 나이대가 되거든요. 저희 나이대 30대 중반에서 밑으로 30대 30초 초반 정도가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얘들이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심해져 이게. 그래서 제가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얘네들 이걸 극복하려고 뭐 1대1로 사고 난리를 쳤거든.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를 뺏어오려고 난리를 쳤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시적으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도 멍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우리보다 얘네들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2030년을 넘어가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자라는 거죠. 이런 단순한 이런 실험용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구 자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자, 세계 첫 AI폰 통했다. 삼성 5개월 만에 스마트폰 왕자 탈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뭐 글쎄요. 이번에 저도 이제 S14 울트라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지만 하자가 좀 있어요. 이게 블랙 화면에 뿌옇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좀 아쉽네요. 네. 아마 이제 반사도를 줄이려고 하다가 일부러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어쨌든 축하드리는 소식이고요. 디지털 식당 뜨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그쵸? 쿠팡 이마트 제치고 유통일이 쿠팡이 상당하죠. 그죠? 이마트는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고 부동산 연체율 띄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건설사들에게 좀 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빠지면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토스뱅크, K뱅크, 이태리는 그죠? 지금 이제 저도 주력으로 쓰는 은행이 이제 카카오뱅크랑 이제 토스는 은행을 쓰지는 않고요. K뱅크도 쓰고 있고. 그리고 저는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대구은행을 좀 메인으로 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점점점 이렇게 변하겠죠. 어르신들은 또 불편해서 또 하겠지만
네. 뭐 근데 이번 관련 법안이 좀 잘 배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엔비디아라도 몰빵 근무를 당연하죠, 그죠? 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네. 오늘 뭐 이슈입니다. 이슈. 우리가 이거 주간 캘린더야. 이런 것들 굉장히 볼만한 것들이 많죠. 구매 관리 지수, ISM 제조 지표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주가가 위로 흔들었어요. 크게 뭐 일방적인 지표들이 아니라 적당한 반만 섞인 지표들 하면서 이런 흔드는 종목이 나왔었고, 구인 보고서, 그 다음에 고용 변화, 뭐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서비스업이 얼마나 좀 진정이 되느냐, 여기 좀 미국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실업자 청구 건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지표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주가들. 이때 비트코인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거 보면.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월 10일 휴장 있고요, 그죠? 중국의 청명절 휴장도 있고 청명이네요. 네. 중국은 청명이라는 날을 되게 크게 또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그냥 재미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간 경제지표 일정들 이런 거 보셔야죠. 저는 이제 저도 보긴 보는데 알려주시는 게 다 본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고 코인 투자하시면 이런 거 모르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날로 먹으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날먹충들이라 그래요. 날먹충. 날로 먹는 건 회지. 노력하지 않고 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저도 원하지 않고요. 주식 일정들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제 단톡방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질문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소통해드리고 일방적으로 막 리딩해드리고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선물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쵸? 초코가 뭐 더위 때문인가 그렇기도 하고, 언젠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감자였고 옥수수 이런 것들 많이 올랐었죠. 그죠?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코코아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만한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요런 이제 차트가 있다면 그런 쪽 식료품 쪽으로도 투자를 해볼 만한 하실 겁니다. 단 이거 선물이라고 하면 이 작은 변동폭 속에서도 계좌가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보다는 가능하면 ETF 쪽이 좀 나을 것 같고, 배수 없는 쪽으로 하셔도 이렇게 한번 크게 지금 2,000원에서 5배가 올라 버렸잖아요. 그 4배? 4배가 넘게 4배 정도 올랐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또 그다음 그만 좀 이런 것도 공부하시면은 또 찾아볼 만한 게 있겠죠. 코코아는 이제는 뭐 올라가 버린 건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봤죠. 그 중국이 안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요건 또 반대되는 뉴스잖아요. 그죠? 네. 6개월이나 경기 확장, 3월 PMI 증가한다. 중국 주식은 올 연초죠? 1월 달부터 중국 주식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작년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올라갔다 조정이 나왔어요. 오르고 나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때 미국 주식 같이 봐야 돼, 같이 봐야겠거든? 자, 이제 좀 중국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죠. 일단 이거랑 아까 전에 그거랑 주제가 지금 반대된단 말이야. 상반된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아마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춘제 이후에도 기업 생산도 좀 증가됐고, 아마 미국과 나중에 뭐 좀 화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참고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해군 일상적 탈중국 지켜보는 중국 전형 부담. 이게 왔다가 두 개의 뉴스가 지금 다르다니까. 그렇죠? 그죠? 뭐 해고 또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근데 해고보다는 뭐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금값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볼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여기 이대리움 창시자 판교 할보에 들었어요. 아니 누구야 이거? 진짜예요? 정말로? 진짜요? 와. 이거 좀 재밌네요, 그죠?
러시아 분들도 추위 강하니까. 재밌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재밌는 뉴스였네요, 그죠? 네. 자, 1분기 외국의 한국 주식 역대 최대 순매수 15조 7천억. 한국 주식이 괜찮다니까. 또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뒷북 칠라 그러죠? 그래요. 뭐 그거 알아서 하시고. 저는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일단 대한민국의 대표주니까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자 제가 5만원대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7만원 정도까지 보작을 했었는데 그 뒤는 안 본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5억 9,980원 서울 헐값 상가면 쏟아집니다. 그죠? 서울은 아마 상가 더 빡셀 거고요. 월세는 월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월세는 왜냐면 건축 건설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물값 자체는 유지가 되고 인플레이션을 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단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월세가 좀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된 애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 가격이 10억인데 월세가 3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총 월세가 그러면은 실제로 3%대의 수익률을 가지게 되고, 근데 과거 뭐 이것저것 찻대고 포대고 하면은 3%가 빡세단 말이에요. 근데 적금 넣으면 3% 나와버리거든. 그거보다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중 금리보다는 약간 더 높은 정도의 월세율이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월세는 제가 예전에 차라리 월세 사라리 말씀드렸었죠, 그죠? K뷰티가 이제 미국에서 또 잘 나가고 있나요? 아미노패시픽이랑 LG생활건강 이런 게 또 살아나고 있던데 미국과 일본에서 조금 다시 잘 나가고 있나 봐요. 뭐 중국 애들은 이제 삐져가지고 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좋은 뉴스들 항상 이 정보를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차트 볼게요. 네. 자, 나스닥이 아니라 환율부터 봐야죠. 네. 자,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비싼 환율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패턴을 확인을 하고, 그죠? 이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뭐 숏을 다 치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1,4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잘 버텨내야 뭐 대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역시나 환율 같은 부분도 그것에 있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요 추세를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은 뭐 지금은 트레이딩 하기 조금 빡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화들도 살짝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이 먼저 금리 인사에 대한, 한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국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가요? 왜 전 세계 다 금리가 좀 오르고 있네? 이런 것도 볼만한 것 같고, 또 유가 같은 경우는 84달러까지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84가 도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84에서 또 더 가냐 마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조정이 또 나왔죠, 그죠?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터졌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추세는 요건데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세가 이탈되는 건 이렇게 톡톡톡 치는 것보다 이게 추세를 타고 가다가 떨어질 때 있거든요. 이렇게 요게 추세가 이탈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참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 반등이 나오기도 했다가 뭐 떨어지기도 했다가 뭐 여기 있다가요,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들었다가 빠졌다가 그냥 이러고 있어. 그쵸?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행보잖아. 이런 타점을 어떻게 다 잡아? 못 잡아요. 못 잡으면 뭐 하면 돼? 안 하면 돼요. 쉬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죠? 제 표현은 비싸다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금리가 인상된 거에 비해,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그게 영향도 없고, 그죠? 그래서 확실한 건 이럴 때 큰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죠? 전략을 취하면 됩니다. 오전지표는 저 고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각도가 약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승의 각도가 약해지면 빠지나요? 이런 일반화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상승의 각도가 약해지면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내용이거든요.
차를 세우려면, 그러니까 뒤로 후진을 하려면 차를 세워야 뒤로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서 끝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할게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꼬리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차트 추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직까지 이탈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툭 하는 건 이탈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타고 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탁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이탈돼.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지금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 나오면 조금 어색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동이다 보면 보통 주기를 좀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패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패턴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조기가 됐다 이렇게 조기가 됐다 이렇게 조기가 됐다 그 다음 조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음 조기가 반토막 나면 조금 예쁘지 않다는 거지. 그죠?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엇 파동에도 수렴이라던가 뭐 ABC라던가 이 주기 이런 사이즈가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어색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지표들 자체도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빠지는 그런 약간 추세형 수렴 보조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방향이 나오려면 새로운 외력이 좀 가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딱히 그렇게 지금 당장 뭔가 이렇다 할 이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쏘쏘 한 흐름이 계속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약고점 정도 형성을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공개적으로 시장에도 상관없어요. 오 많이 올랐구나. 그렇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추천할 때는 왜 안 하고 이게 약간 그렇게 하냐고. 제가 이제 타점 이거 여러분들 맨날 뭐 추천했다고 아무 말 안 했다 그러지만 저희 공방에 다 제가 수령했던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말 했다고. 근데 이 버전을 공개 버전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여기서 했어요. 삼성전자 여기 진짜 공개 버전에서 했었어.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공개 버전에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한 템포 늦을 뿐. 근데 한 템포 늦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한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중기적 흐름이 이제 단기적 흐름이 중기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공방은 오히려 너무 단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어긋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 오 삼성전자는 이거 기준을 매매해도 되겠다 그죠? 많이 올라버렸네. 삼성전자 왜 안 좋다 그러더니 그죠? 예전에 얘가 1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97,000에서 빠져버렸죠? 그때도 여기 있었어요. 네. 이 큰 삼성전자가 그래요. 뭐 삼성전자 괜찮죠. 뭐 저는 이제는 삼성 그렇게 매력은 없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뭐 딱히 좋지도 않아요. 그냥 쏘쏘해요. 장터에서 크게 벌지도 못할 거고 크게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근데 한국에선 대표니까 굳이 그런 마인드 쪽에서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이렇게 조금 조정을 주고 갔으면 좀 예쁠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싼 고점이 준하는 5만원 근처까지 바라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건 지금은 이제 여기 손절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타점 잡지 맙시다. 그냥 보내줍시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한 샘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굳이 산다면 운이 좋아서 8만원 아래로 빠져준다면 바로 하나 넣어볼 거예요. 이모 종목에 목숨 걸 필요 없으니까 그죠? 차라리 호텔 신라가 더 예쁘구만. 확실히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어요. 호텔 신라 괜찮네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뭐 여기 좀 저항을 먹을 거거든요. 저항을 먹고 다시 움직이면 또 짭짤하게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싸잖아요. 사텔 신라가 사실 16년 그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후. 문득 봤는데 괜찮네. 하나솔루션도 괜찮네. 오 요것도 뭐또 괜찮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애들 당투하세요. 하나솔루션 이런 것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장터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매력 있냐 나쁘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반응 없을 겁니다. 되게 지루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는 걸 매일매일 해가지고 빨리빨리 벌려고 하는 걸 코인을 하시면 되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 그런 식의 벌었던 돈들을 이런 쪽으로 리밸런싱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시면 또 나중에 좋은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솔루션은 재무제표 정도는 보시고 하십시오. 저거 제가 몰라서 그래요. 삼성중공 많이 올랐다가 도정 주고 있네요. 네. 재밌네. 그래서 확실히 뭐 네이버도 뭐 이제는 또 관심 있게 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이버 웹툰 때문에 힘을 좀 내고 있나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입니다. 코인 뭐 볼 게 없습니다. 그죠? 네. 뭐 이제 소소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흐름입니다. 68,000 이저점이 살짝 이탈됐네요. 살짝 이탈된 흐름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68,000불 68,000불이면은 우리가 하나로는 이저점이 이탈된 흐름이 등장. 이거 어디 갔냐? 하나로는 요 저점 이탈된 흐름이 나왔어요. 그쵸? 9,800만원 정도. 여기가 아니, 여기였네. 그치? 9,800만원에서 살짝 위에서 반등을 해버렸네요. 환율이 더 올라버렸거든. 이해되시죠? 반등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쭉쭉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진짜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거 뭐였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자. 이게 좀 아직까지는 메인으로 보여진다. 요 정도 얘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빠질 때 뭐 62,000 이렇게 디센딩을 만들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비트가 반등을 할 적에 알트들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쫙 빠지다가 알트 이만큼 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건 뭐 스캘핑 초단타 이런 거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건 이미 여기 올라와 버렸지, 그지? 그지? 여기 싸봤었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의 흡성대법 비슷한 모습을 좀 띄고 있는 부분이라서 타점은 잡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9,800이라 해당되는 지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고, 고타점이 요 타점이라면 제가 반등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쌤이 말씀드렸던 뷰가 맞고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9,800만원 정도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반등이 약하구나. 그죠? 만약에 그걸 생각하고 들어갔다면 지금 정리하고 다시 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뭐 빠진다 떨어진다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정리하고 다시 하자. 다시 보는 거야. 각을 새로 잡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뷰를 잡을까? 아까 전에 일단은 요런 그림을 메인으로 좀 잡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요 총괄자잖아요. 그래서 요 4시간상 1분표 구름대를 완전히 넘어가는 이런 흐름 나오게 되면 이걸 기조 다시 게임을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는 꿀렁꿀렁 하면서 밑으로 한번 조정을 주는 방향을 메인으로 좀 잡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단 이렇게 조정을 주더라도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8,000불대를 주게 되면 액션을 조금 취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농사시드도 다시 한번 쭉 밀어 넣을 거야. 왜냐면 제가 농사시드도 단타도 여기 싹 다 여기서 정리하자 그랬고, 여기 단타 포인트 있다 그랬고, 단타 포인트 여기 정리하자 그랬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요때 58,000을 또 얘기하니까 여기서 못 잡았는 건 니들 사정이고, 나도 이때 했는데 뭘. 안 그래요? 님들 사정이 아니고 그 짝플러들 사정이고. 그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서 무슨 차트 방송을 봐요? 그죠? 그러면 오면 액션을 취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농사시드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액션을 취해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때 우리가 시장에 그러니까 여기 설 연휴 요 타이밍 때, 요 타이밍이었나요? 요 두 타이밍을 액션을 취하게 된 타이밍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타임에 맞게끔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고, 도전을 한다고 했었을 때 또 이제 뭐 반등을 보면서 액션, 또 추가적인 액션을 취해 나가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빠지는 모습이 그냥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뭐 진짜 트리플 콤보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게는 강타 완전히 빵 하면서 이렇게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뭐 가을에 대한 펌핑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 5월 6일에 바로 펌핑을 주고 이제 순환면 쫙 연출되다가 확 식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응을 하겠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여기 포인트는 요 조정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효화는 아직은 뭐 얘기할 수가 없다. 무효화 포인트들은 여러분들께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추세가 깨지면 조심해야 된다. 이제 첫 번째 쪼개진 흐름이 여기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서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지는 거.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이렇게 깨지는 거. 이거. 이 녀석이 더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단타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반전이 나와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시면 여기서 흐름은 이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래도 터졌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밀었는데 불구하고 여기보다 거래가 좀 적죠. 그러니까 이 장대 캔들의 밀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장대가 떨어졌을 때 매수받은 세력이 적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돌렸거든, 다시.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제가 긴가민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잘 모르겠으니까 한 템포 쉬겠다 이거지. 한 템포 쉬어서 다음 이제 그 정보를 더 보는 거, 힌트를 더 보고 하겠다는 거야. 요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 뭐 만약에 뭐 그냥 또 팍 주고올 수도 있잖아. 그 조금 뚫고 나면 또 여기서 이 자리 다시 액션 취해서 요거라도 뭐 요거라도 먹어보려 달려들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 가지고는 지표 상기가 조금 약해 보여요. 지금 다이버스가 어설프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 증가되면서. 근데 이 녀석이 실상치 않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하락이.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고, 뭐 굳이 따지고 들자면 여기서 이렇게 A, B, C 3파 형태로 이죠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갔다가 또 뭐 빠졌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지금 할 때 아마 지저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급하게 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알트코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오늘 새파랗다 그죠? 시장이 오랜만에 뭐 1시간 정도 차트를 볼까?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5% 볼륨에서는 뭐 10% 정도, 3% 5% 크게 막 엄청나게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코인 이 정도가 뭘.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에 의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추세에 대한 이탈이 등장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 뭐 세타필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한번 노려볼까?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추세에 대한 이탈까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다 정리할 겁니다. 그 추세라는 게 전 작은 추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긴 추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너무 멀리서 때리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까지 기다리기 힘들고요. 비트코인은 기존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난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뭐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관점입니다. 이 구간에서 버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나름대로 저점 타임을 노려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타토큰 같은 경우는 얼마쯤 노리면 될까요? 나중에 보면. 막 3,000원 근처, 3,000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안 오면 말아요. 안 하면 돼요. 억지로 따라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우리 공방이란다. 우리 단톡방에 뉴스 올려주시는 분들께 항상 좀 고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런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불도 없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그지? 네. 그래도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서로 매너 있게 이해 있게 대해주셨으면 또 올려주시는 분들 그럼 신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